네, 대흥산 전투에서 정원지와 등무를 물리친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가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으로 돌아와서 이제 유주자사 유언에 축하를 받고 있어요. 또 유비는 이제 겸손을 떨어요. 여기서 겸손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라의 어려움을 유비 자네가 한실의 종친이니까 잘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비는 또 이번에 전투는 자신의 공만이 아니고 추장 장군님이 잘 도와줬다.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추장 장군은 뭐 한 게 없는데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요. 유비의 캐릭터죠, 이게. 겸손한 캐릭터. 속으로는 굉장히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굉장히 인의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겸손도 떨고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네, 초반부터 그런 캐릭터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유비가 이제 여기 대흥산에 적을 다 물리쳤으니까 자기 또 다른 데로 가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유언은 내심 유비, 관우, 장비가 좀 여기에 눌러앉길 바랬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좀 말리다가 이제 유비가 그래도 간다고 하니까 좀 아쉬워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는 길에 유언이 섭섭하니까 좀 뭔가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지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잘 받는다 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조금 뭐 거절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근데 고생은 했으니까 또 공을 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비관우 장비만 있는 게 아니라 딸린 그 300명의 형님들을 따라온 300명의 우리 식구들, 그 식구들을 봐서라도 이렇게 받아야겠죠? 챙길 건 챙깁시다. 받고 이제 감사의 인사를 하고 떠나는데, 자, 어디로 떠난다고 했냐면 그 노식한테 배웠다고 했잖아요. 유비가 이제 노식의 제자인데, 노식도 이제 그 장군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황건적이랑 싸우고 있었어요. 어디냐면 이제 광종입니다. 광종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유비가 노식의 그 노식을 도와주겠다 하면서 스승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광종으로 떠난다고 하고 이제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비는 유언을 도와주고 광종으로 떠납니다. 자, 광종으로 떠나는 길에 누구를 만나는데 이게 누구냐면 바로 노식이에요. 유비가 구하려고 도와주려고 간다고 했던 그 노식 선생이 굉장히 좀 의외의 곳에서 마주칩니다. 유비와 노식 선생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네가 현덕이냐? 많이 컸구나. 몰라봤어.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유비가 이제 물어보죠. 지금 은사님께서는 광종에서 장각이랑 싸우고 있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모습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식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제 싸우고 있었다가 장각이 뭐 도술도 부리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조정에서 관리가 왔는데 이제 한나라 관리들이 굉장히 부패했다고 했잖아요. 요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노식한테 뇌물 같은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식은 굉장히 성품이 강직하고 첨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합니다. 이제 거절을 하니까 그 관리들이 노식을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해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조정으로 압송당하고 있는,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조정으로 압송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유비가. 그래서 유비가 이거 뭐지?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선택지가 나오는데 1번은 사람을 이제 즉시 구한다. 2번은 좀 길게 생각해본다. 이런 의미인데요. 일단 근데 이제 노식 장군은 그런 이제 허튼 그런 수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명망 있고 또 조정에서도 굉장히 큰 공신이기 때문에 이런 누명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변을 당하지는 않을 사람이에요.
만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길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비가 뒤에서 나서요. 이런 일이 어딨느냐, 이런 무례배들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사가 놀래가지고 너 이거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형이 말리죠. 하지 마라, 입도 하지 마. 관우야, 관우도 셋째야 멈춰. 그래서 이제 유비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사람을 죽이면 그 죄까지 뒤집어 써가지고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장비가 수그러들고, 이제 노식이 아이고 참 용맹한 장사구나, 용맹한 이사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떠나는 마당에 이제 노식 선생님께서 유비한테 이제 이런저런 어떤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쭉쭉 넘어가고 이제 갑니다. 노식 선생님은 호련히 조정으로 떠나버립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런데 이제 또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졸지에. 왜냐면은 노식 선생님을 구하러 이제 광종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광종에는 이제 노식 선생님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우가 이제 탁군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탁군으로, 원래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다가, 자, 문제의 인물 동탁을 만납니다. 이게 동탁인데, 아까 그 노식 선생님이 그 잡혀가고 그 후임으로 동탁이 와요. 아까 그 광종에서 노식 선생님이 그 장각이랑 싸우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장각이랑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동탁이 노식 대신에 와가지고 장각이랑 이제 싸우고 있는데, 이제 동탁이 좀 밀렸나봐요. 그래서 이제 장각한테 쫓깁니다. 이제 죽을 고비를 맞이하는데, 네, 자, 부하들도 도망가고 혼자만 남았습니다. 죽을 일만 남은 줄 알았더니, 네, 이렇게 유비관우 장비를 만나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비랑 관우가 적들을 다 쫓아내고 동탁을 위기에서 탈출을 시켜줍니다. 이제 장각은 웬 복병이야 하면서 다시 이제 돌아가요. 동탁이 다시 의기양양해졌어요. 와하하하.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면서 또 막 허풍을 떨다가 이제 동탁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어느 관직에 있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비는 이제 관직이 없지 않았습니까? 저는 관직도 없고 그냥 위용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시하고 그냥 가버려요. 네, 동탁. 근데 장비는 당연히 화가 나죠. 유비는 또 참을성을 발휘합니다. 속으로 자기도 화가 났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참아요. 그런데 이제 동탁은 나중에 굉장히 그 나라를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는 아주 이제 악당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 동탁의 악당 캐릭터가 확실히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사실 연의적인 설정이고 뭐 정사에서는 좀 다른데, 그러니까 동탁이 굉장히 연의에서는 굉장히 뭐 포악하고 욕심 많고 그거에 비해 뭐 능력은 없는 아주 그냥 간사한 그런 악당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았다고 합니다. 정사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그 서량 쪽, 서량이 그 동네 이름이 뭐더라? 양주인가요? 양주인가 뭔가인데, 하여튼 그 서량 지역에서는 굉장히 신망을 얻고 그 서량 지방을 또 굉장히 평정을 잘했던 그 이민족들, 뭐 중국 사람들은 이제 자기 민족 아니면 다 오랑캐라고 하죠. 그 이민족 오랑캐들을 잘 제압을 하고 그쪽 변방을 굉장히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를 했던 좀 유능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년에 권력의 맛을 보면서 조금 타락은 하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 게임에서나 연희에서나 굉장히 사악하고 욕심 많은 폭군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서도 그런 캐릭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비간의 장비가 지나가다가 동탁을 구해줬다 라는 건데, 이제 또 어떤 도인이 나와서 도인이 지나가는데, 요거는 이제 스토리상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눠요. 자네는 이제 세상을 구할 영웅인데,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상의 도리 이런 거를. 그래서 태평청령서를 유비한테 줍니다. 보물. 이따가 확인을 해볼 텐데, 태평청령서를 갑자기 얻어요, 유비가. 네. 근데 그 태평청령서는 원래 그 연의에서 보면 도사 우길이 이제 그 곡양 지방에서 썼다는 그런 책인데, 근데 이제 이 유비가 곡양으로 가거든요. 조금 있다가. 그래서 이제 아마 우길이 곡양에서 이 태평청령서를 지었다는 거를 모티브로 해서 게임에서 이렇게 조금 그 아이템 이벤트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양으로 이제 도착을 했어요. 곡양은 주준이라는 장군, 이 한나라의 굉장히 명장입니다. 주준 장군이 곡양에서 이제 황건적과 싸우고 있었는데, 곡양은 황건적의 본거지예요. 황건적의 본거지가 곡양인데 여기서 주준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유비관우 장비가 여기 합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유비관우 장비가 유주에서 싸웠죠. 유주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노식장군님을 구하러 광종으로 가려고 하다가 못 갔어요. 그래서 광종으로 못 가고 이제 곡양으로 옵니다. 곡양까지 이렇게 왔어요. 네. 근데 이제 또 원래는 여기저기서 전투가 많이 벌어집니다. 황건적 토벌에 유비뿐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뭐 조조라든지 송견이라든지 뭐 동탁도 그 중에 하나고, 뭐 주준, 뭐 황보숭, 뭐 여러 장군들이 이제 여기저기 각지에서 전투를 벌여서 결국엔 승리를 하는데, 이제 이 성삼국 촉한전은 유비가 주인공이니까 유비가 참전한 그 지역들 위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그 곡양이나 유주 말고도 또 몇 군데에서 유비가 궁을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황건적과의 전투는 사실은 본격적인 어떤 삼국지를 시작하기 전에 좀 몸을 푸는 단계라고 할까요? 그런 단계의 전투들이기 때문에 조금 게임 진행상 좀 축소를 좀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유주 전투, 아까 대흥산 전투, 그거랑 이제 곡양 전투를 마지막으로 이제 황건적과의 전투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유비관우 장비가 몸을 일으켜서 황건적 토벌에 지대한 공헌을 세웠다. 이런 것까지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준을 이제 만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유비가 그 노식 선생님, 아까 끌려갔던 그 노식 선생님에 대한 걱정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노식하고 또 주준하고 황보숭하고 이게 이제 한나라 말기에 몇 안 남은 충신들이에요. 주준, 황보숭, 노식.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노식이 이제 잡혀갔다 어떡하냐라고 주준한테 얘기를 하니까 유비가 걱정하지 말아라. 주준, 내가 이미 그 황보숭하고 이렇게 해서 표문을 올려놨다. 그래서 아마 큰 문제 없이 노식의 그 일은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까 안 나서길 잘했죠. 유비가 아까 괜히 나섰다가 일을 그르칠 뻔했어요. 그래서 노식의 그 일은 잘 해결이 됐고, 이제 남은 건 곡양에서, 이제 곡양은 이제 장보가 지키고 있습니다. 장각이 제일 대장이고 그 밑에 이제 동생들이 있는데 장량, 장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장각은 아까 그 동탁이랑 싸우고 있었고, 광종 그쪽에서. 그리고 이제 장보는 곡양.
이제 곡양에서 이제 맞닥뜨릴 그 황건적의 대장이 장보입니다. 장보. 그런데 이제 장보가 까다로운 게 뭐냐면 그 태평요술서라는 그 보물을 가지고 요술을 부려가지고 지금 막 천둥도 부르고 막 비바람도 몰아치고 막 모래바람 요런 거 가지고 지금 주준군의 사기가 굉장히 그 요술 때문에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함락을 못 시키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전투를 진행하고 있는 주준군인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유비가 찾아온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준이. 아 이거 무섭다. 장보 저 자식 태평요술서란 그런 거 갖고 있다더니 실제로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비랑 주준이 이제 다음날 자 근데 이제 한번 경험을 했으니 어떻게든 이제 돌파를 해보자. 그래서 군대를 이제 모아서 이제 결전의 날이 이제 밝은 거죠. 일단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모여있는 장수들과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화를 읽다 보면 어떤 스토리상의 그런 내용도 나오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상관은 없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이런 것도 좀 해요. 근데 또 안 읽으면 섭하죠. 이런 거를 한 번씩 읽어주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크게 뭐 스토리상으로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한 번씩은 클릭해주고요. 뭐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주장군은 조정의 중신이다. 주중랑 이게 주준의 주인가봐요. 성주. 중랑은 이제 그 관직 이름. 주중랑 하면 이제 주준을 얘기하는 거겠죠. 주중랑은 우리 조정의 그 뭐 중신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밑에는 넘어갑시다. 어쨌든 사기를 올리고 있는 거죠. 서로서로 이제 덕담도 하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해서 이제 전투력을 막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대화를 했으면 출진 준비를 해봅시다. 일단 아까 스토리 진행하면서 얻은 보물들 있죠. 먼저 대흥산 전투에서 얻은 보물 한번 봅시다. 자, 춘추자시전. 요거는 이제 관우가 대흥산 전투에서 노인한테 얻은 그 보물인데 요거는 이제 능력이 뭐냐면 MP에 비례해서 공격력을 강화시켜준다. MP에 비례해서 공격력을 강화시켜준다. 무슨 얘기냐? 뭐 RPG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알죠? MP, HP. 그죠? 그래서 보면 유비의 HP는 지금 123 그리고 MP는 31. 그래서 HP는 뭐 체력이고 MP는 이제 책략. 조조전에서는 책략이죠. 마법이라기보단. 책략을 쓸 때 필요한 소모 MP인데 유비는 31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관우는 16. 장비는 12인데 근데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는 책략은 없습니다. 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뭐죠? 이게 바람 부는 거? 선풍? 네, 선풍. 바람으로 데미지를 주는 관우는 없습니다. 장비도 없고. 그래서 이 춘추자시전은 MP에 비례해서 공격력을 강화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MP가 많은 유비가 차면은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아마 다음 전투에서 아마 유비가 MP를 좀 소모를 할 거예요. 뭐 바람, 선풍 책략도 쓰고 해서. 그리고 일단 다음 전투는 장보가 여러가지 도수를 쓰기 때문에 상태회복에 필요한 그런 MP가 상태회복에 필요한 보물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아까 얻은 우길도사가 준 태평청령서. 춘추가 아니라 춘추죠.
태평청령서는 요 녀석이 조금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매턴 상태회복. 네, 아마 그 전투에 따라서 요 태평청령서가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그 스테이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매턴 상태회복 해주고 디버프도 회복시켜주고 아마 그죠? 디버프 회복. 그러니까 요거를 차면은 뭐 도술이나 뭐 여러가지 책략 요런 거에 굉장히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장비를 세팅을 해볼까요? 일단 이거는 관우가 얻은 거니까 관우 네가 차. MP 차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큰형님이니까 유비가 좀 좋은 거 좀 찹시다. 장비한테 미안하지만 장비가 또 제 라우니까 양보를 하게 되네요. 근데 이건 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장비를 찬 거고, 뭐 다른 분들께서는 또 자신의 생각에 맞게 장비를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뭐 있을까? 오, 콩 10개. 콩 10개. 콩은 HP 50 회복. 그 다음에 보리는 하나. 보리는 체력 120 회복. 산천수는 MP 40 회복. 그 다음에 이게 뭐였죠? 이게 두강주인가요? 두강주? 네, 두강주 MP 80 80입니까? 60입니까? 네, 80 회복. 그러니까 산천수보다 2배 좋은 거네요. 그 다음에 무력의 열매. 이제 그 성상국 촉한전은 그 열매 모드기 때문에 요 열매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장수 육성에 중요한 열매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자, 이렇게 일단 갖고 있는 아이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세팅을 다 됐기 때문에 전투 출진을 하면 되고요. 자, 다음 전투 다른 영상에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